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로 다른 지역이 무척 부러워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이 잠옷 심각해지면서 국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에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요즘 사회적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세종시는 역설적으로 출생률 하락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팔라 학령 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에 있는 연동초등학교. 지난해 3명의 신입생을 받았던 이 학교의 올해 입학 예정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래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세종에서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8곳으로 늘었습니다. 학교 수가 예전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더 이상 읍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종시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2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 사이 1,000명 넘는 입학생이 줄었습니다. 우려되는 대목은 최근 세종시의 입학생 감소 현상에 최근 저출산의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입학생의 숫자가 감소하던 시기 해당 연도의 출생아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었습니다. 전입과 전출 등 다른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던 겁니다. 문제는 내후년부터입니다.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출생아 수가 이후 5년 동안 24% 급감하며 1,000명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내후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그 인구가 지금 유입이 되어지고 출생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이 사실 시 정책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으로 합계 출산율 1명 선이 깨진 세종시. 인구와 학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서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개통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이용객 수가 확 줄어들면서 텅 빈 열차만 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률이 저조한 건지, 또 왜 그런 건지 조형준 기자가 직접 열차를 타봤습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역입니다. 여기서부터 경기도 서화성역까지 갈 수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한 지 어느새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뒤면 열차가 출발하는데 그 열차를 타고 서화성역까지 직접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승차권을 사고 탑승을 준비합니다. 종점인 서화성역까지 가는 요금은 성인 편도 기준 8,500원. 출발 시간이 임박해 기차에 올랐지만 승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74인승 칸에 탑승객은 고작 8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고요. 저는 이제 항상 안산으로 출근하느라고 가끔 타는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루 8번 홍성역과 서화성역을 오가는 서해선 ITX 마음열차. 1호차부터 4호차 중 승객이 적은 평일에는 1, 2호차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텅텅 비는 겁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이곳 서화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연동되는 다른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임시 셔틀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15분가량 더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철도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지하철 4호선으로 이어지는 초지역과 서화성역을 하루 8번 오갑니다. 기차에서 내린 뒤 또다시 버스를 기다려야 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도. 아니 주변. 그리고 완전 개통이 안 되니까 조금은 좀 불편은 하네. 좋긴 한데. 충청권과 수도권을 1시간대 이어주며 광역 생활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서해선 복선전철. 지난해 11월 2일 개통한 뒤 첫 한 달간 하루 이용객 수는 상하행선 각각 5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승차율은 이용객이 적은 태백선이나 장항선보다도 낮았습니다. 개통 2달째인 지난달엔 상하행선 모두 하루 평균 300명대로 전달보다 이용률이 40%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평일 중엔 편도 기준 이용객이 100명이 안 된 날도 있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 지연으로 서화선과 원시역 사이 4km 구간이 단절되며 수도권까지 환승 없는 연결이 불발된 점이 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4조 1천억 원이 투입돼 18년 만에 개통된 서해선.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 물류 활성화 등 기대 효과가 현실화되려면 수도권과의 이동시간 단축이 선결 과제입니다. 때문에 국책 사업에 반영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과 경부선 직접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현장 리포트 조형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표 아산시의 의장이 최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음주 추태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확산되자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홍 의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행사의 품격을 떨어뜨린 점을 반성한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직을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홍 의장이 지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참석해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지시하는 등 추태를 부리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아예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과 관련해 여야의 후보자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맹희석, 이상욱, 전만권 3명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해 일반 국민 50%와 당원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경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오는 21일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전 아산시장을 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지만 외구에 약탈된 서산 부석사 불상이 647년 만에 잠시지만 친정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에 들여왔었지만 일본 간음사의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과 일본 양측의 합의로 오는 24일부터 부석사에 100일간 머문 뒤 일본으로 반환됩니다. 이 생떼 같은 자식을 속절없이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이겠죠. 박범식 기자입니다. 서산부석사 불상은 1330년 서산부석사에 모셔져 있었지만 고려 말 왜구의 손에 의해 일본 대마도로 건너갔습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이후 일본 대마도 관음사와 서산부석사 간 소유권 분쟁이 1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관음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가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최소한 100일간의 불교식을 치를 시간을 달라고 일본 관음사에 요청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관음사는 지난해 12월 신속 반환을 조건으로 100일간의 법회를 허락하고 양국이 더 가까워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상은 오는 24일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향인 서산 부석사로 옮겨져 100일 동안 친견법회가 이루어집니다. 불상이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걸린 세월은 647년 만입니다. 금동 관세음보살상이 약탈된 이후 600여 년 만에 부석사의 본래의 장소로 돌아오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5월 5일 석가탄신일 이후 불상은 부석사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상이 외구에 의해 약탈됐다는 것과 고려 부석사의 후신이 현재의 서산 부석사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점유시효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법과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법원이 외구가 약탈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과 역사의 역사성을 인정한 것은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거예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과거 100여 년 전 약탈한 식민지 시절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있어 이번 결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7분쯤 천안시 목천읍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진출입 구간에서 닭 1000여 마리를 싣고 가던 4.5톤 화물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아침 출근 시간대와 겹쳐 사고 현장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밖으로 나온 닭들을 회수하는 한편 화물차가 코너를 돌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난간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주간 대전시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마주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2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수상하게 여겨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탄소 배출량을 0이 되게 하는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령시가 보령군과 대천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탄소 중립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전기차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전기차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배터리 화재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령에 자리 잡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800도의 고온에서 배터리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영하 30~40도의 극한 상황과 낙하 실험 등 배터리의 신뢰성을 인증합니다. 고성능 전기차 부품 성능 평가 기반을 갖춰 탄소 배출 절감은 물론 관련 업계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부분이 저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령엔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과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실험 등의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령시는 수소도시 전환도 힘쓸 계획으로 보령 1호 수소충전소를 통해 올해 수소승용차 70대와 수소버스 14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된 지 30주년을 기념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탄소 중립의 표전 위에 시민들과 함께 최고의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보령이 해내겠다고 하는.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어 한때 온실가스 배출 도시란 오명을 썼던 보령시.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320만 톤을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내세우며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월 2만 원으로 세종시의 모든 대중교통과 공용 자전거 등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가 출시된 데 이어 올해는 월 1만 원 정액권도 발행됩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절약형 이응패스를 출시한다며 월 1만 원으로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정액권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사용자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응패스 구입 간소화를 위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 화폐인 여민전과 통합한 카드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만 2살 된 친딸을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6일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 등을 앓던 만 2세 여자아이를 병원 치료를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를 아동학대 살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들의 남은 자녀들을 위해 관할시청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의뢰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